저는 올해 74입니다. 그리고 3년 전 저는 정상이라는 검사 결과를 받고 병원 계단에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영제 부작용입니다. 신장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건강하다고 해놓고 왜 쓰러진 거지? 그날 밤 병상 옆에 앉아있던 제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의사입니다. 아버지, 이 검사 다시는 받지 마세요. 70대 넘어가면 검사가 병을 만듭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사인 아들이 검사를 말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공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날 이후 불필요한 검사를 끊었고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와 의사인 제 아들이 알려준 70대 이후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검사 5가지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70대 이상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70대 부모님이나 가족을 위해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요. 또는 부모님 위해서요. 이렇게 간단히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어르신께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해 온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큰 병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살았고 매년 성실하게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환자분들의 이야기는 모두 제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70대 넘으면 1년에 한 번씩 꼭 검사 받으세요. 암 조기 발견이 생명입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맹신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70대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매년 대장 내시경을 받습니다. PSA 검사로 전립선암을 확인하는 분도 수십만 명입니다. 조금만 이상하면 CT를 찍고 MRI를 찍고 조직 검사까지 받습니다. 문제는 이 검사들이 70대 이후엔 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70대가 넘으면 우리 몸의 회복 예비군이 크게 줄어듭니다. 신장은 30%만 남아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영제 한 번, 항생제 남용 한 번이면 그 30%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약을 분해하는 효소가 충분하지만 70대 이후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마치 공장의 생산 라인이 절반만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독한 약이 들어오면 처리가 안 됩니다. 게다가 혈관도 탄력을 잃어 작은 자극에도 출혈이나 혈전이 생깁니다. 고무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새 것은 구부려도 끄떡없지만 오래된 호스는 살짝만 꺾어도 금방 터지잖아요.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70대 이후 검사가 예방이 아니라 위험이 되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겠어요? 지금 앉아 계신 의자나 소파에서 일어나 보세요. 단 손을 쓰지 말고요. 팔짱을 끼거나 가슴에 손을 올린 채로 일어서 보세요. 일어나지나요? 힘드신가요? 만약 손을 짚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리 근육이 많이 약해졌다는 신호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검사받고 침대에 며칠 누워 있으면 더 심각해집니다. 저도 그날 응급실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건강관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제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검사들은 제가 우리 부모님께 절대 안 시킵니다. 70대 넘으면 검사 위험이 검사 효과보다 훨씬 더 커요.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이 의사인데 왜 검사를 말리는 거지? 병원에서는 검사를 권하는데 왜 우리 아들은 반대하는 거지? 그래서 퇴원 후 아들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받아온 검사 중 절반 이상이 필요 없는 검사였다는 것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솔직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일, 제 주변 친구들이 겪은 일, 그리고 의사인 제 아들이 알려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불필요한 검사를 거절할 용기를 갖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70대 이후엔 검사가 오히려 위험할까요? 제가 3년 전 응급실에서 깨달은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제 신장 수치는 정상에 300까지 올라갔습니다.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인데요. 보통 1.0 정도면 정상인데 제 수치는 3.2였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급성 심부전입니다. 조영제가 신장을 손상시켰어요.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선생님, 그럼 왜 검사 전에 말씀 안 해주셨어요? 의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70대 이상은 누구나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사전 동의서에 적혀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예방이라고 믿고 서명했던 동의서들, 거기엔 전부 합병증 위험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0대가 넘으면 우리 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똑같은 검사가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면 위험해지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신장입니다. 신장은 주먹만 한 크기의 작은 장기지만 하루에 15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큰 욕조 하나 분량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능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40세 때 100%였다면 70세엔 50%밖에 안 됩니다. 놀라운 건 그래도 아무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신장은 30%만 남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CT 찍을 때 쓰는 조영제, 이게 신장을 공격합니다. 젊을 때는 100% 중에 10%가 손상돼도 90%가 남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70대는 이미 50%밖에 없는데 거기서 10%가 또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40%만 남습니다. 그 다음 검사에서 또 10%가 날아가면 30%입니다. 딱 한계선이에요. 한 번만 더 손상되면 투석입니다. 제가 바로 그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둘째,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약을 먹으면 간이 그 약을 분해하고 독성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70대가 넘으면 간의 해독 효소가 절반으로 줍니다. 공장 생산 라인이 절반만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독한 약이 잔뜩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처리가 안 됩니다. 독소가 쌓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항생제가 70대엔 간 손상을 일으킵니다. 셋째, 혈관입니다. 혈관은 탄력이 생명입니다. 새 고무 호스는 구부려도 끄떡없잖아요. 하지만 10년 쓴 호스는 어떻습니까? 살짝만 꺾어도 금방 터집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70대가 넘으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내시경 검사할 때 작은 용종 하나 떼어내는데 출혈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금방 지혈되는데 70대는 지혈이 안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혈관이 약해지면 혈전도 쉽게 생깁니다. 검사 받으려고 침대에 하루 누워 있기만 해도 다리에 피떡이 생깁니다. 그게 떨어져 나가서 폐로 가면 폐색전증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넷째, 면역력입니다. 70대가 넘으면 백혈구 숫자는 비슷한데 기능이 떨어집니다. 군대를 생각해 보세요. 병사 숫자는 같은데 전부 신병이에요. 전투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조직 검사 한 번 받았을 뿐인데 감염됩니다. 젊을 때는 항생제 한 알이면 낫는데 70대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75세 이상에서 대장 내시경 합병 증률 젊은 층의 3배입니다. 출혈, 천공, 감염 모두 포함해서요. 70대 이상이 조영제 CT를 찍으면 10명 중 1명이 급성 심부전을 겪습니다. PSA 검사 후 조직 검사를 받으면 감염이나 출혈 합병증이 15%입니다. 100명 중 15명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목숨을 구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젊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제 친구 김 씨 이야기를 해드릴까? 김 씨는 제 또래 72세입니다. 2년 전 PSA 검사에서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어요. 4.5였는데 정상은 4.0 미만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직 검사 한번 해보시죠. 김 씨는 겁이 났지만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고열이 났어요. 병원에 다시 갔더니 감염이었습니다. 입원 2주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조직 검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커진 전립선이었어요. 김 씨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괜한 검사했다가 죽을 뻔했어.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미국 의학계에서는 이미 2012년에 발표했습니다. 70세 이상은 PSA 검사를 권장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전립선암은 진행이 매우 느립니다. 암이 발견돼도 10년, 15년이 지나야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70대 남성이 전립선암으로 사망할 확률보다 다른 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심장병, 뇌졸중, 다른 암 이런 것들로요. 그러니까 굳이 찾아내서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검사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더 큰 합병증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70대 이후 검사의 함정입니다. 젊을 때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70대가 넘으면 예방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피가 나온다, 통증이 있다, 덩어리가 만져진다. 이럴 땐 즉시 병원 가셔야 해요. 하지만 아무 증상 없는데 예방 차원에서 받는 검사들, 이건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의사들도 압니다. 70대 이상은 검사 안 하는 게 나을 때가 많다는 걸요. 하지만 병원은 검사를 권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검사 안 했다가 나중에 암이 발견되면 의사가 책임져야 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검사는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환자를 위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걸요. 물론 모든 의사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70대가 넘으면 신장은 절반, 간 기능은 절반, 혈관은 약해지고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검사는 예방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거나 제 주변 친구들이 겪은 일들입니다. 순위를 매긴 건 위험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필요하게 받고 계시는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5위 무증상 소변 배양 검사입니다. 72세 때 일입니다. 매년 받던 건강검진에서 소변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세균이 조금 나왔네요. 항생제 일주일 드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균이라니? 선생님, 그럼 방광염인가요? 아니요, 증상은 없죠? 그냥 예방 차원입니다. 저는 순순히 약을 먹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 3번. 그런데 사흘째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화장실도 자꾸 가게 되고 설사까지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약 끊으면 안 되니까요. 일주일 후 약을 다 먹었는데 배는 계속 아팠어요. 한 달이 지나도 소화가 잘 안 됐습니다.
그때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나 소변에서 세균 나와서 항생제 먹었는데 배가 계속 아프네.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70대 넘으면 소변에 세균 조금 있는 게 정상이에요. 괜히 약 드셨네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정상이라고? 아들이 설명해 주더군요. 아버지, 방광은 원래 완전히 무균 상태가 아니에요. 젊을 때는 방광 근육이 힘이 좋아서 소변을 쫙 비워버리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면 방광 근육이 약해져서 소변이 조금씩 남아요. 거기에 세균이 살고 있는 건데 이게 증상이 없으면 그냥 공생하는 겁니다. 그럼 항생제는 왜 먹은 거야? 그게 문제예요. 항생제를 먹으면 그 균들이 내성을 키워요. 그리고 장에 있는 좋은 균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배가 아픈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건강하다고 믿고 먹은 약이 오히려 제 몸을 망가뜨렸다는 걸요. 더 무서운 건 나중입니다. 진짜 방광염이 왔을 때 어떤 항생제도 안 듣는 슈퍼 세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변 검사에서 세균이 나왔다고 무조건 약 먹지 마세요. 열이 나거나 소변 볼 때 아프거나 피가 섞여 나오면 당연히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 없이 세균만 나왔다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4위 심전도 검사입니다. 제 친구 박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저보다 한 살 많은 75입니다. 작년 건강검진에서 심전도를 찍었는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 이상하네요. 부정맥 같은데 정밀검사 받아보시죠. 박 씨는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부정맥이라니?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가? 다음 주에 큰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24시간 심전도, 심장 초음파까지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박 씨는 잠을 못 잤답니다. 나 심장병이면 어떡하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워요. 박 씨는 허탈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잠 설치고 스트레스 받고 검사비 쓰고 그런데 아무 문제 없다니요. 나중에 제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박 씨가 그런 일을 겪었는데 심전도 검사가 그렇게 부정확해?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증상 없는 70대가 심전도 찍으면 거짓 경보가 절반이에요. 심장이 나이 들면서 전기 신호가 조금씩 바뀌는 게 정상인데 그걸 기계가 이상하다고 잡는 거죠. 그럼 진짜 심장병은 어떻게 알아? 증상으로 알죠.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어지러우면 그때 검사하는 겁니다. 아무 증상 없는데 심전도만 이상하면 대부분 괜찮아요. 박 씨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화가 난답니다. 괜히 검사했다가 일주일 동안 죽는 줄 알았어. 3위 허리 MRI입니다. 이건 제가 70대 초반에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허리가 뻐근했어요. 며칠 지나도 계속 불편했습니다. 정형외과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MRI 한번 찍어 보시죠. 저는 혹시 디스크인가 싶어 바로 찍었습니다. 결과를 보는데 의사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디스크가 좀 튀어나왔네요. 여기도 좁아졌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그럼 수술해야 하나요? 아니요, 지금은 아니고요. 일단 물리치료 받아보시죠. 물리치료를 몇 주 받았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때 아들이 집에 왔길래 MRI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들이 사진을 쭉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정상이에요. 뭐? 의사가 디스크 튀어나왔다고 했는데? 아버지, 70대 허리 MRI 찍으면 누구나 이래요. 디스크도 늙거든요. 나이 들면 디스크가 말라서 좁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얀 머리카락 나는 것처럼요. 그럼 왜 아픈 거야? 그건 근육이 약해져서 그래요. 운동하세요. 걷기 운동이랑 허리 스트레칭만 해도 나아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아들 말대로 매일 2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MRI 사진은 무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걸요. 오히려 사진 보고 겁먹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더 나빠집니다. 여기서 잠깐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불필요한 검사로 고생하는 분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2위, PSA 검사입니다. 이건 아들이 가장 강하게 반대한 검사입니다. 제 친구 최 씨는 매년 PSA 검사를 받았어요. 73세 때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가 조직 검사를 권했습니다. 최 씨는 두려웠지만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고열이 났어요. 병원에 다시 갔더니 감염이었습니다. 입원했습니다. 2주 동안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회복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는 암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최 씨는 소변 보기가 불편해졌답니다. 가끔 피도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조직 검사 합병증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PSA 검사는 왜 하면 안 돼? 아들이 설명해 줬습니다. 아버지, 미국에서는 이미 70대 이상은 PSA 검사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립선암은 진행이 엄청 느려요. 암이 있어도 한참 후에야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70대는 그 전에 다른 원인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심장병, 뇌졸중 이런 거요. 그럼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네? 그렇죠. 괜히 검사했다가 조직 검사로 이어지고 거기서 합병증 생기면 아버지 삶이 무너져요. 요실금, 발기부전 이런 거요. 그게 암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PSA 검사를 끊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합니다. 1위 대장 내시경입니다. 이건 제가 74세 마지막 검사로 끝낸 검사입니다. 저는 60대부터 5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받았어요. 용종도 몇 개 떼어냈습니다. 74세 때도 받았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검사 후 이틀 동안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가스도 계속 차고요.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 연세면 대장 내시경 받으면 안 돼요. 왜? 용종 생기면 암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 용종이 암이 되려면 10년 걸려요. 아버지가 지금 84시 되셔야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시경 합병증은 검사 받는 그 자리에서 생깁니다. 출혈, 장 천공 이런 거요. 그래도 예방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 통계를 보면요. 75세 이상이 대장 내시경 받으면 합병증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합병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암 예방으로 얻는 이득보다 큽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74세 검사를 마지막으로 끝내기로요. 처음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용종이 자라서 암이 되면 어떡하나?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편합니다. 대신 매일 채소를 많이 먹고 걷기 운동을 합니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배가 이상하면 그때 검사 받으면 됩니다. 아무 증상 없는데 굳이 내시경으로 장을 들쑤실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70대가 넘으면 검사는 선택입니다. 의사가 권한다고 무조건 받지 마세요. 증상이 있으면 받으셔야 하지만 증상 없이 예방 차원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검사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입니다. 저는 3년 전 검사를 끊고 3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첫째, 매일 단백질을 챙겼습니다.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두부나 생선을 꼭 먹었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검사 합병증도 견디기 힘들거든요. 둘째, 하루 20분 천천히 걸었습니다. 운동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었습니다. 셋째, 하루 한 번 누군가와 대화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차 한잔하고 가족에게 전화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제 혈압도 잡고 혈당도 잡고 마음까지 편하게 해줬습니다.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70대가 넘으면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신장, 간, 혈관, 면역력 모두 약해지기 때문에 검사가 예방이 아니라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증상 없이 받는 검사는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소변 세균 검사, 심전도, 허리 MRI, PSA, 대장 내시경. 이 검사들은 증상이 있을 때만 받으시면 됩니다. 셋째, 검사보다 매일의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단백질 챙기기, 걷기, 대화하기. 이 세 가지가 진짜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병원에서 검사를 권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지금 증상이 있나요? 증상이 없는데도 꼭 받아야 하나요? 이 질문 하나면 됩니다. 용기를 내세요. 검사를 거절하는 게 무례한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처음 일주일은 불안하실 겁니다. 검사 안 했는데 괜찮을까? 하지만 2주째부터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 후에는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병원 걱정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몸이 가벼워집니다. 석 달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 뭐 좋은 일 있어? 생각보다 빠르게 마음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면 몸도 따라옵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3년 전 병원 계단에서 쓰러진 74세 남자. 지금은 검사 없이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70대 이상 부모님이 계신 분들 꼭 보여드리세요. 불필요한 검사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는 더 많은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70대 이상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70대 부모님이나 가족을 위해 보고 계신가요? 저요. 또는 부모님 위해서요. 이렇게 간단히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70대 초반보다 더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검사실이 아니라 식탁에서 운동화 신고 밖으로 나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건강을 만드세요. 병원 가는 시간에 걸으세요. 검사비로 좋은 단백질 사세요. 걱정하는 시간에 친구들 만나세요.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불필요한 검사를 거절할 용기를 가지세요. 의사가 권한다고 무조건 받지 마세요. 증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증상이 없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검사는 의사를 위한 것일 수 있지만 건강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것 내일부터 꼭 실천하세요. 작은 용기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검사를 거절하는 용기, 매일 단백질을 챙기는 용기, 20분 걷는 용기. 그 용기가 여러분의 70대, 80대를 바꿉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